사회복지시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용할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시설들이 과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운영위원회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지키는 숨은 수호자 같은 역할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고 맡기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과연 누가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잘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까요? 만약에 시설장 한 명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 편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운영위원회,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누가 위원이 되는가? 또 이 사람들이 뭘 결정하고 뭘 보고받는지,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시설의 재정, 그러니까 돈 문제는 어떻게 감독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고 마지막에 딱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운영위원회,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기구가 절대 아니에요. 법으로 딱 정해놓은 필수 기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필수 기구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명성을 높이는 거고 또 하나는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설장 한 사람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눈으로 감시하고 같이 결정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채워질까요? 혹시 시설장이 그냥 자기랑 친한 사람들로만 뽑을 수 있을까요? 에이, 절대 그럴 수 없죠. 위원회 구성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균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원장인 시설장이나 직원 대표처럼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죠. 동시에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 대표나 그 보호자 대표의 목소리도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후원자나 지역 주민, 또 전문가나 공무원처럼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까지 더해서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걸 막도록 아주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떠세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시설 내부 사람들, 이용자나 보호자, 그리고 지역사회 대표랑 전문가 그룹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의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걸 막고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서 건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핵심 장치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이 두 가지 더 있어요. 먼저 임기는 3년이고요. 한 분야에서 위원이 임명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특정 그룹이 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이 공정함과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딱 지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심의사항이랑 보고사항인데요. 심의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하는 일종의 운전대 같은 역할이고요. 보고는 일이 잘 되어가나 지켜보는 감독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시설 운영 규칙을 바꾸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건 다 같이 논의해서 정하고요. 특히 예산이나 후원금처럼 진짜 민감한 돈 문제, 이건 시설장이 무조건 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아마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재정감독 기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시설의 모든 돈 문제는 바로 여기서 다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설 예산, 이거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절차를 한번 보세요. 먼저 시설장이 예산안을 짜잖아요? 그럼 이걸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논의했습니다라는 증거인 회의록을 붙여야만 비로소 시군구청 같은 지자체에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일종의 필수 검문소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후원금 사용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법이 정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낸 정말 소중한 후원금이잖아요. 그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이상한 데 쓰이지 않도록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보고 의무 때문에 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는 거고요. 와, 이건 정말 막강하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권한인데요. 가끔 이용자분들이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비용을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미납금이 생겼을 때 이걸 회계상 손실, 그러니까 결손 처리를 할지 말지 그 최종 결정을 바로 이 운영위원회가 합니다. 이건 그냥 숫자로만 판단하는 회계 문제가 아니죠. 그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리는 정말 어려운 결정인 거예요. 근데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요. 단순히 시설 안만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시설과 우리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아주 튼튼한 다리 역할도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이 시설의 문을 바깥으로 활짝 열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이나 후원자 대표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각자 가진 네트워크나 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돕는 거예요. 우리 시설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하면 사람을 연결해주고 물품이 부족해요 하면 후원을 알아봐주고요. 덕분에 시설이 지역사회 안에서 외딴 섬처럼 고립되지 않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운영위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냥 의견이나 내는 자문기구, 친목도모하는 동호회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만든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거. 이용자, 보호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앞선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혹은 내가 후원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용을 아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때로는 궁금한 걸 물어보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멋진 감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